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클라우드 아키텍트 팀 팀장 손창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금융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방법 및 사례 공유 부분입니다. 네, 우선 목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금융권 클라우드 동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클라우드 비용 절감 방안, 그리고 사례 공유, 그 다음에 SKT 금융권 클라우드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 시장 동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시장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클라우드에서는 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지만 IT 투자 비용 절감의 화두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계속 요구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AIN 데이터가 많이 뜨고 있죠. 그래서 AI나 앱 현대화 등 기술 부채 해소를 위한 기술 내재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혁신 기술 내재화라는 화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부분입니다. 즉 금융 서비스 융합을 위한 AI 기반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증된 AI 기반 기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변화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보면 핀테크 또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죠. 즉 네이버나 카카오, 토스 이러한 신규 IT 기업들이 금융권으로 같이 경쟁이 대두되고 있으며 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대면 채널 확장입니다. 즉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하였고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비대면 채널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챗 GPT에서 촉발된 AI 기반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선점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그런 금융시장의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한 혁신을 위해서 금융권 전체가 몸부림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디지털 금융 IT 환경이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IT 투자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클라우드 비용의 절감 방안 일반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비용 절감 방안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라이트 사이징 같은 방법 사례가 있죠. 보통 온프레미스에서 쓰거나 클라우드에서 쓰거나 금융권에서는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시여기기 때문에 CPU나 메모리의 그 인프라 자원의 사용률이 보통 30% 40%를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로 인한 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라이트 사이징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적절한 사이징을 맞춰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용 자원 삭제입니다. 운영자의 꼼꼼한 운영이 아니면 보통들은 사용하고 나온 자원을 그대로 두곤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인프라 자원, 어플리케이션 자원들, 네트워크 자원들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미사용 자원 삭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비즈니스 아워인 9 to 6 또는 보통들 저녁 시간, 그 다음에 새벽 야간 시간에는 업무가 흘러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지 않는 자원은 꺼두는 그런 온오프 스케줄링을 통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많은 트래픽이 폭주할 때 많은 인프라 자원이 필요하고 트래픽이 폭주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인프라 자원을 줄이는 유동적으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인프라,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프라이싱 모델을 라이트하게 아주 올바른 프라이싱 모델을 가져가는 그런 방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줄일 수는 없을까요? 저희는 금융권에서는 더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IT 비용을 줄여가는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이 찾은 방법은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해답은 ARM에서 찾았습니다. 아시다시피 ARM은 CPU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X86이라고 하는 인텔 기반의 CPU를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써왔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부터 ARM CPU가 새로 나왔죠. 주로 핸드폰 모바일 기기에서 쓰던
이런 CPU가 이 서버 자원까지 확대가 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RM 서버가 왜 우수한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과 전력 소모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즉 동일한 TCU 환경에서 ARM CPU의 경우에는 X86 대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즉 ARM은 코어 수에 비례해서 성능이 증가하는 방면, 저 아래 보면 화살표적으로 정비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텔 X86 CPU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정비례하다가 그게 한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즉 X86은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르면 가상 코어를 계속 늘려도 성능 향상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코어 수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RM이 대용량 병렬 처리에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력 소모입니다. X86 CPU 대비 45% 정도의 소비 전력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즉 풀 로드일 경우, 상당히 많이 쓸 경우에는 약 17%, 그다음에 서버를 별로 쓰지 않을 경우에는 CPU가 최대 45%까지 전력이 절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SK텔레콤에서는 이런 ARM의 특징을 삼아서 ARM 어플라이언스라는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즉 ARM 어플라이언스라 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하는 건데요. 단순하게 나오는 ARM CPU만을 가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나온 어플리케이션들이 X86 인텔 기반의 CPU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와 호환성이 맞지 않는 것들은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주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저희는 ARM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저전력 고효율 ARM 어플라이언스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새로 개발한 그라비토나이저라는 그런 ARM 전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객사 어플리케이션을 X86 CPU에서 ARM CPU, 이 ARM 환경으로 자동 전환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비용은 약 20%, 그 다음에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은 90% 정도로 단축이 됩니다. 이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4가지 단계로 스텝으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데요. 진단과 전환 측면에서는 ARM 전환을 위해서 우선 체크리스트를 자동으로 점검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환 불가한 영역을 찾아가지고 제시를 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주는 전환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검증해드립니다. 전환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 테스트를 해드려서 그 테스트 중에 발생하는 로그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오류 영역을 수정하는 그런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성능 최적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환하는 앱의 성능 테스트를 해드려서 최적화 부분이 어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도출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에 배포 자동화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ARM 환경에서 자동 배포하는, 보통 CI/CD 환경에서 자동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듭은 성능 최적화에서 찾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 보면 보통 시장의 요구사항이 이렇습니다. 인프라 비용이 되게 복잡하고 그 복잡도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성능을 개선하려고 비용 절감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RM 전환하는 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성능 개선 비용은 절감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즉 개발 최소화 TTM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 런타임 상에서 그대로 어떻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색하다가 찾은 방법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동작 패턴 기반으로 실시간 OS나 런타임 자원을 최적화해 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단계인데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맨 처음에 이제 프로파일링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PU의 사용률이 70%라고 했을 때 AWS 서버이죠. EC2가 한 200여 개 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쓰고 있는지 프로파일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러닝 단계입니다. 저희가 직접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서 200여 개 있는 것들을 프로파일링과 같이 해서 70%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옵티마이징 단계에 들어가서 이 CPU 70% 차지하는 거를 40%로 낮춰버립니다.
런타임 중에 낮춰집니다. 그렇게 되면 EC2 200개 쓰고 있는 게 굳이 200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단계에 가면 코스트 리덕션에 가면 똑같은 성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CPU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서버 대수는 120개로 줄여버립니다. 즉 80대의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거나 마이그레이션 전환하거나 하는 방식이 없이 바로 실시간으로 OS 런타임으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마지막은 아키텍처 최적화 방안입니다. 즉 저희 SK텔레콤에서는 30여 년 동안 쌓인 많은 클라우드 노하우를 가지고 각 영역별로 즉 서버, 인프라, 네트워크, 가상화 여러 가지 기술 도메인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직접 분석하여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아키텍처가 어떤 것인가를 구성하여서 그 절감 효과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단계로 나눠서 제공을 하는데요. 비용 진단 측면에서는 보통 비용 분석 현황 파악부터 스케줄링 설정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진단해 드립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모더나이제이션 방법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고요. 아키텍처 딥다이브를 수행해서 실제로 기술 도메인별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여 수행까지 전환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약정 진단, 즉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CSP별로 많은 약정들이 있는데 그 약정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진단입니다. 즉 여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만 하더라도 AWS로 보면 보통 랜딩존이나 또는 컨트롤 타워나 이런 거버닝하는 툴을 많이 쓰는데 그 조직 관점에서의 비용이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게 없는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는 4단계 저희 아키텍처 비용 진단 최적화 서비스입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사 이사에서 저희가 수행한 사례이고요. ARM 그라비톤을 전환하고 아키텍처를 점검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사용력 가시성 확보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시면 CMP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어떤 자원이 사용되는지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카운트별로 서비스별로 리전별로 또는 고객이 원하는 그 뷰 관점으로 저희가 일반적인 과금 패턴에서 벗어나는 이벤트를 식별하는 사용력 가시성 측면에서의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고객에게 먼저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요금 모델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약정 현황을 분석하고 약정 프로그램별 추가 적용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EC2 또는 RDS, 일러스트 캐시까지 저희가 약정을 진단해서 전체 사용료에 대비 한 10% 정도 사용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왔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키텍처 진단 통한 비용 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변경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 트랜스퍼 요금을 좀 절감을 해드렸고 스토리지인 S3 스토리지 클래스 재구성하고 인컴플리트한 멀티파트 업로드 같은 것들을 익스파이어 시키는 등 해서 약 전체 사용료 대비 10% 정도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RM 전환 솔루션들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인텔 CPU에서 ARM CPU로 전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 128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그라비톤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약 20% 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사 이 고객사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면 약 40%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CPU 성능을 앱 성능을 최적화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요거는 해외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인도 소재의 그 게임사 같은 경우에 즉 대형 이벤트 피크 타임에 트래픽 처리 능력이 좀 저하되는 그런 적용 배경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AWS 카프카와 자바 노드.js를 적용하고 있었고 도입 효과를 봤을 때 CPU 사용률은 한 50%를 낮추고 클라우드 비용은 40%를 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요. 미국 소재 모바일 광고 기업인데요. 여기서는 월 15억 명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건데 인프라의 비용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아시아 시장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가 저희의 그 CPU 앱 성능 최적화 솔루션을 찾았는데 즉 레이턴시
고객의 이 지연 사례는 30%가 절감이 된 반면 CPU 사용률은 25%, 대신 트래픽 처리량은 15% 정도 증가하는 그런 사례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SK텔레콤이 금융 클라우드에 어프로치하는 그 방식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비용 절감 측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인 인텔 환경에서 ARM으로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성능을 최적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컴퓨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운영 거버넌스나 계약, 크레딧, 약정, 그 다음에 도메인 널리지 기반의 아키텍처를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객 경험 기반의 컨설팅 서비스를 하는, 즉 클라우드 비용 절감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야는 앱 현대화 기술입니다. 즉 AWS나 클라우드 분야의 애저나 또는 뭐 GCP나 그런 CSP사들의 의존성을 해소하는 온프레미스에서도 동작이 가능한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자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최적화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앱 현대화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은 국내외 오픈 생태계 인프라에 참여를 하게 돼서 복잡도 해소를 위한 에코 솔루션 환경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AI 클라우드 분야입니다.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국산 반도체 기업인 사피온을 중심으로 저희가 AI 인프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또한 올해 상용화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초거대 AI 기술인 ADAT 상품의 이 기술 경험을 금융권에 전이를 하여서 AI와 금융 서비스의 비즈니스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